네, 이재명 정부와 더불당 국회 독재가 한국을 이 뜨거운 아이스 아메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경제학자들이 요새 하는 얘기입니다. 좀 굉장히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 분투하고, 그리고 정치는 악질 정치권의 패악질이 벌어지고, 이 두 개의 컨트라스트가, 두 개의 초현실적 콤비가 한국을 아주 들들들들 볶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아이스 아메, 불가능한 거를 그렇게 상황을, 초현실적인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널뛰기죠. 세계 최대 영업이익 3전에 주가는 또 떨어졌죠. 물론 이제 반도체 쪽이 다 떨어졌으니까 같이 떨어진 거기도 한데, 어쨌거나 분기 기준 세계 최대를 기록했는데 주가는 9% 넘게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급락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 좀 저조한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3전이 이재명 정부의 패악질을 뚫어낼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뜨거운 아이스 아메가 어떤 건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역 흑자, 경상수지 흑자는 사상 최대죠. 그런데 달러는 가뭄이 들어서 거의 유사 외환 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정상적 사이클은 이렇거든요. 무역 흑자, 경상 흑자가 나면 이제 원화가 풀려나가게 되죠. 통화 증발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원화 가치가 상승을 합니다. 동시에 환율이 하락을 해요. 그럼 이제 통환증권에서 수입 증대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환 가치가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수입을 많이 늘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원화가 많이 풀렸으니까 통화안정증권에서 빨아들여야죠. 그러면은 수입이 증대됐기 때문에 무역 흑자가 축소돼요. 그래서 그 결과로 통화 증발 압력이 해소되고 원화 가치 상승 압력이 해소됩니다. 이게 정상적 사이클입니다.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왔었어요. 이 사이클에 맞춰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집행돼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일어나는 건 정말 이게 듣도 보도 못한 현상들인데, 이게 너무 이상한 현상이라서 한국의 경제학자들이 뜨거운 아이스 아메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유튜브에서는 이거가 많이 얘기가 안 되는데, 경제학자들은 이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단군 이래 최대의 무역 흑자, 경상 흑자죠. 그런데 동시에 최대의 자산 수합이에요. 에셋 수합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한국에 있는 무역 흑자 일어나는데 한국에 있는 주식 판매하고 미국 주식 취득한다고. 그래서 자동 불태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태화, 스테릴라이제이션, 이게 이제 금융계정에서 쓰는 용어거든요. 경제학에서. 이게 뭐냐면은 원화가 많이 빠져나갔으니까 무역자가 나서 그걸 정부가 걷어들임으로써 통화 증발로 빠져나간 돈을 통환증권 등 정책 수단으로 회수하는 걸 불태화라 그래요. 그런데 이게 정책을 필 필요 없이 자동으로 돼. 오토 스테릴라이제이션이야. 왜 그러냐? 민간이 자산 수합을 하기 때문에 원화 갖다 주고 달러 바꿔서 밖으로 내보내잖아. 그 민간이 기관이든 외국인 투자가가 철수하는 거든, 그러니까 이익 실현하고, 혹은 서학개미든. 거기다가 이제 이게 글로벌 오퍼레이션이 되니까 삼성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이제 달러로 외환 계정으로 현지에다가 이제 버퍼를 쌓아두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불태화가 일어나는 거라. 민간의 자산 수합에 의해서. 그런데 불태화가 자동으로 너무 잘 일어나가지고 유사 외환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이 잘 돼서 달러를 원화로 바꿔준 거에 비해서 원화를 가지고 달러로 바꿔가지고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이 후자가 압력이 커지니까 환율은 올라가죠. 원화 가치 떨어지고 달러 가치는 올라가죠. 그리고 달러가 말라붙어 가니까 이게 외환 위기가 날 수가 없는데 유사 외환 위기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인플레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양극화가 심해지죠. 자산을 가진 사람은 재산을 보호하는 거고, 그 주식의 형태든 뭐든 간에, 자산을 못 가진 사람은 이제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서민 되는 거지 이런 일이 지금 벌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달러가 들어오는 족족 자산 수합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거든. 확실한 건 뭐냐면 민간 입장에서 그게 투자가 됐든 서학개미가 됐든 간에, 그럼 몇 개 글로벌 기업 빼고는 이렇다하게 기업 활동할 만한 게 있겠어? 이런 이제 관점이 팽팽한 거예요. 그럼 이게 뭐랑 맞물려 있는 거냐면 이재명 정부와 더불당 독주 국회에 대한 불신하고 맞물려 있는 거라고요. 얘들 이거 갖다가 한국 박살낼 것 같은데. 그런 거랑 맞물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조금씩 좀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부탁 말씀 좀 올릴게요. 알림, 좋아요, 구독은 머스트고요. 회원가입 많이 해주시고, 또 여유가 되시면 자율구독료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런 한국의 복잡한 속사정도 모르고 겉으로 보면 참 멋있잖아. 한국 지금 다 잘 나가고 막 그냥 엄청난 경상수지 흑산하고 막 일본도 따라잡고 1인당 수출액이 독일도 능가하고 세계 제조업을 휩쓸고 있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한국 자체에 지금 물개박수 치면서 열광하는 성향이 있어요. 이 사례가 뭐냐, 구독자 159만 명 영국 억양 같아. KF21 감탄을 하는 게 오늘 아침에 올라왔다고. 7시간 만에 조회 5만 5천 조예요. 그러니까 지금쯤 한 10만 조회 넘었을 거야. 그래서 댓글을 보면 뭐 이런 식이에요. 예. 한국은 외국 테크놀로지가 필요한 경우엔 거리낌 없이 채택했다. 동시에 자기 자신의 방산을 키웠다. 스마트하다. KF21 프로젝트만큼 잘 기획되고 관리되고 완성되어 코스트 증가가 없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 잘 해냈다 한국. 2027년 필리핀이 첫 수출 케이스가 될 것 같다. 금융 제공 패키지가 협의된 것으로 보인다. 잠깐, 이런 거대 프로젝트가 똑 떨어지게 완수됐다고? 우와, 시간이 늘어나지도 않고 게다가 비용이 초과되지도 않고, 이건 거의 마술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복장이 뒤집어지잖아. 그 속사정은 모른 채 K방산 혹은 한국 경제에 감탄을 하고 박수를 친다고, 외국인들은. 겉을 보고. 물론 외국보다는 우리가 나아요, 지금 상태가. 뭐 독일은 뭐 거의 마이너스고 지금 수출액이 줄어들고 있잖아. 프랑스는 부도 상태로 들어가고 있고, 영국은 쭈그러들었고, 스페인은 골로 간대고, 거긴. 예. 자, 우리가 이제 KF11 이 사람은 막 이제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막 띄우지만 우리는 복장 터지는 속사정이 있죠. 야, 쟤들 믿고 KF11 저거 제대로 간다고 생각해도 돼? 아니, 양산을 왕창 축소해서 거의 프로젝트를 죽이려고 했었잖아, 얼마 전에. 사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중국을 겨냥할 수 있는 초음속 대한미사일 개발 취소시켰잖아. 그렇죠? KF11이 만약에 100대가 있는데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우리가 300발, 500발 갖고 있다 그러면 서해는 그냥 함부로 못하는 거거든요. 중국을 겨냥할 수 있는 유무인 합동작전을 위한 드론은 제대로 개발 중이야. 뭐 언론에는 뭐 개발한다고 가끔씩 유튜브에 뜨는데, 그게 예산에 의해서 계속 스케줄이 꼭꼭꼭꼭 잡혀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게 제대로 되고 있냐. 중국을 겨냥할 수 있는 장거리 대지 미사일, 미국의 제즘, 이거 철룡은 벙커버스터고, 그 앞에 신관, 벙커버스터 신관하고, 그 다음 뚫고 내려가기 위한 두꺼운 쇠 껍질, 이거를 그냥 가벼운 걸로 바꾸고 신관 축소하고 이러면 1000km 가요, 저거. 그게 이제 미국의 제즘이거든요. 장거리 대지 미사일. 그걸 또 앞에 시커를 바꾸고 좀 로직을 바꾸면 장거리 대함 미사일, 미국의 LRASM이 되죠. 그러니까 철룡하고 한국판 제즘, 한국판 LRASM, 이건 원래 세 개가 같은 건데, 지금 한국판 제즘이나 한국판 LRASM은 얘기도 없잖아. 1000km 가는 장거리 대지 대함을 가지면요, 샹하이를 때리는 거거든. 평택 앞바다에서 샹하이를 때리는 거예요. 샹하이 닝보를. 얘기 없잖아. 중국을 겨냥할 수 있는 에스코트 전자전기 추진 중이야. 말은 뭐 떠들어. 근데 예산 잡혔냐 이거지. 조금씩이라도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예산이 일관되게 지금 집행되고 있냐. 저도 잘 몰라요. 중국을 겨냥할 수 있는 초음속 대레 미사일. 대레 미사일은 제가 쓴 말이에요. 대레이다. 추진 중이냐? 얘기도 없잖아. CS의 근성은 언제 극복될까? 중국 총독님 인터뷰 하실 때 다소곳이 배석하는 그 근성은 언제 극복될까?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부른 그 근성은 언제 극복될까? 전부 대통령 각각께서 보여주신 근성이시잖아. 그래서 복장이 터진다고요. 이 좋은 거 만들어 놓고 꽃을 못 피우는 거지. 그냥 주저앉히는 거지. 그런데 이제 진짜 으스스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군사 용역회사를 만들어서 국방 경비를 용역을 준다? 전쟁 나면 파업할 텐데? 까딱하다가 이상한 색깔 진한 노동조합이 장악하면. 육해공 사관학교를 통합한다? 아니, 뇌수가 어느 정도 꼬였으면 이런 소리가 나오지? 혹시 공교원잠도 미국 의회가 의심하는 것처럼 마땅히 써야 할 곳에 재원을 말려버리려고 쳐버리는 황당 프로젝트 아니야? 공교원잠 하려면 일단 국방비를 얼마나 증액시킬지부터 얘기해야지, 원잠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으스스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 예, 그렇죠? 자, 이러면 이건 그 군사 지정학적인 관점, KF21이라는 관점에서 본 의심이고, 좀 딱 봐서 돈 다루는 사람, 쩐의 관점에서 보자고요. 쩐이 걱정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한국은 사실은 전 세계 핫스팟 중에 가장 핫한 핫스팟이거든요. 그러니까 핫티스트 핫스팟이에요, 한국은. 그럼 이제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잖아. 미국의 공화주의, 도덕적 보수주의, 미국 예외주의가 결합한 그런 정치각성의 흐름이 만들어져서 그게 이제 미국의 주류가 되어가고 있다.
라고 이제 피부에 느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 이란 전쟁 지금 전개 과정이나 뭐 그런 거 보듯이 미국은 단극 패권 시대로 지금 질주하고 있다. 그 다음에 중국을 배제하고 중국을 가두는 체제, 즉 신냉전 체제가 나날이 완성돼 가고 있다. 한미연합사는 미군이 운영하는 세계 유일의 연합군 체제다. 이제 사람들이 이거 알기 시작했다고요. 한미연합군 체제는 제1도련의 진짜 나토의 그 모델 케이스야. 이 제1도련이 진짜 나토예요. 나토는 이미 다 시들어버렸어요. 그러면 유럽이 군사력이 없으니까. 제가 왜 진짜 나토라 그러냐. 나토의 기본 정신이 뭐예요? 제5조예요. 제5조가 뭐냐? 우리 중에 한 명이 침공 나가면 전부 나가서 다구리로 팬다. 그게 나토의 기본 정신이야. 지금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제1도련 연합 AI 킬 웹이라는 게 중국이 도발하면 저 남쪽 아래 하이난 섬 앞서부터 저 위에 나이란 앞까지 하나의 메가정구로 상정을 하고 같이 킬웹이 작동한다라는 게 기본 컨셉이거든요. 이게 즉 필리핀 앞바다에서 사고 터지면 그게 메가정구로 불길 번질 수밖에 없다. 대만 해협에서 사고 터지면 메가정구로 불길 번질 수밖에 없다. 동중국해에서 사고 터지면 메가정구로 번질 수밖에 없다. 서해에서 사고 터지면 저 아래 하이난 앞까지 메가정구로 번지는 거다. 이게 미국의 군사 지금 기본 전략이에요. 중국 같은 애들이랑은 중간이 없다고. 중국은 이거를 그 국지전으로 묶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국지전으로 묶어놓고 대만 먹고, 국지전으로 묶어놓고 남중국해 먹고. 그래서 우리 목줄 딱 졸른 다음에는 우리 협박해갖고 서해 먹고 들어오고. 그 야금 살라미죠. 중국은 살라미로 가려고 그러고 미국은 엮어가지고 나토화 시키려는 거고. 근데 그 모델 케이스가 한미연합사라고, 한미연합군 체제. 그 다음 한국은 제1도련 북단 추춧돌이며 중국 심장에 대어진 단검인데 이를 외면하고 비아냥 데리고 씹고 개기고 공격하며 틈만 나면 베이징한테 음탕하게 이렇게 윙크질하고 야, 그러면 이게 집권 세력이 저러면은 이게 한국이 온전하겠냐. 이게 돈 가진 사람들의 의식적 차원의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의식하는 차원의 의심 혹은 무의식적 의심이에요. 그래서 돈이 나가고 있는 거라고요. 여긴 찬스 없겠는데 장기적으로 엄청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와중에 이제 역설인데 삼성전자 같은 데서 달러를 벌어오니까 그만큼 더 돈이 많이 나갈 수 있지. 그러면서 이제 돈이 나갈 때 판단을 하는 거잖아. 시각 조정이 되는 거죠. 국내의 경제 상황은 어때? 미국의 투자 기회는 어떨까? 보는 거거든, 둘을. 그러면서 나가는 거거든. 아, 돈인데 이게 시각 조정이 되는 거예요. 원래 시각 조정은 이게 그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운동권에서 사용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걸 뜻하냐면 반공세뇌에서 벗어나 세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갖추는 것이다. 먼저 리영희 선생의 전환시대의 논리부터 읽기 시작해서 중국을 얘기한 10억인가에 대하, 뭐 8억인가에 대하 그런 걸 읽고 그러면은 이제 시각이 반공사빨뜨기에서 제대로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성숙한 깨시민의 관점으로 돌아오는 도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50 몇 년 전이야? 55년 전이죠. 55년 전에 시각조정이란 50년 전에 시각조정이란 단어의 뜻이에요. 50년 전, 반세기 전에. 근데 이제 진짜 시각조정이 시작된 거죠. 글로벌 최일류 기업이 뭐냐? 내가 내 돈 갖고 투자를 해야 되겠는데 글로벌의 선단에 선 기업, 그 최일선에 선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 그 행태를 보게 된다고. 그래서 그 결과 아까 말씀드린 자동 불태화, 오토 스테릴라이제이션이 일어나죠. 돈이 들어왔는데 달러가 원화가 왕창 풀리는 게 아니라 원화 풀자마자 다시 달러로 바꿔가지고 다시 그 미국 주식 사러 튀어나가는 거. 예. 그러니까 그리고 갖고 있던 국내 주식 처분해가지고 미국 주식으로 가는 거. 자산 수합. 그 밖으로 나가는 게 너무 활발하니까 유사 외환 위기가 오고. 유사 외환 위기가 오니까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인플레는 오고. 그러면서 양극화는 진행되고. 뭐 이런 현상이에요, 지금. 역설적으로 일반 기업을 대표하는 삼정 같은 기업 혹은 방산을 대표하는 KF21이 외화를 더 벌어들이면 더 벌어들일수록 이 현상이 완화되는 게 아니라 그거만큼 에셋 스왑과 오토 스테릴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자산 스왑과 자동 불태화가 그만큼 더 진행되는 거야. 근데 그 진행 과정에서 사람들은 한국과 미국, 한국과 세계를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시각 조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번에 시각 조정 제2탄이 일어나죠. 이건 기업과 경제를 비교한 건데 기업 가치를 비교하고 시각 조정 제2단계는 뭐냐면 글로벌 최인류 정치의식, 정치문화, 정치 행태가 뭔지 조금 눈이 뜨인다고. 그러면서 한국의 이 정치 폐악질을 보는 거죠. 최고 악질 정치의 폐악질을 보는 거지. 그 코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대가예요, 이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외국인이 한국을 보는 걸 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시각조정의 지금 첫 단계 기본 거는 뭐냐면 기업이나 민간은 너무너무 잘 나가고 있는데 정치가 족쇄를 이뤄가지고 지금 이게 딱 이게 그 유리천장에 막혀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게 잘 나가는 모습만 외국인은 부풀려서 띄우잖아. 그러니까 외국인이 부풀려서 띄운 소리를 듣다 보면 뭔가 복장이 터지거든. 좀 생각 있는 사람은. 아, 저렇게 잘 나간다는데 왜 우린 이 모양이냐. 고민이 시작되잖아. 시각 조정이 시작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서 국뽕이 아니라 이런 그 외국인이 왜 이렇게 한국을 높게 보지?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지? 내가 착각하는 게 아니잖아. 이 둘 사이에 뭐라 그럴까? 이 그 미스매치. 어울리지 않음. 이 뼈아픈 관찰을 해야 돼요. 외국인의 국뽕이 요새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국뽕을 그냥 국뽕대로 전해주면 곤란해, 사실은. 외국인이 보는 얼굴도 맞아요. 근데 그게 부분적 진실이야. 우리는 그거 말고 하루하루 한국 안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복장이 뒤집어지고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보는 한국의 위대한 측면하고 우리가 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한국의 그 복장 터지는 속사정 이 사이의 거리. 여기서부터 우리가 제대로 된 이제 통찰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둘을 거리를 정확히 느낄 때. 외국이 느끼는 이런 그 한국의 위대한 점,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근데 부분이지. 하나의 부분적 얼굴이죠. 이 사람 얘기 중에 이제 마음에 쏙 드는 거 딱 한 가지 있어요. 제가 본 어떤 외국인의 이런 KF21 봐도 거의 대부분 DJ를 얘기하거든. DJ가 시작했다는 식으로. 왜냐하면 국내에서 다 그렇게 떠들어 놨으니까. 그 사람들 국내 자료 참조할 거 아니야. 영어로 번역해서. DJ가 시작하긴 뭘 DJ가 시작해.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 가서 이빨 털은 게 프로젝트 시작한 거예요? 아, 그런 식이면은 저는 세계 최대의 갑부가 되고 남았겠다. 100만 원. DJ가 그렇게 이빨 털고 나서 계속해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 많이 특히 뒷다리 잡고 그래가지고 안 되고 돌다가 MB 때 억지로 그걸 키다가 아니라 건국대학교에 발주를 줘서 타당성 영역을 관철시켰고 박근혜 정부 때 억지로 거기에 처음 예산을 배정하기 시작했고 예산을 또 국회가 계속 목을 졸라가지고 억지로 인도네시아를 끼워들였잖아. 그러니까 이게 뒷 역사를 보면요. 지금 더불당 그전에 열린우리당 이쪽에 지금 흑역사가 여기 많이 있다고. 그럼 더불당 열린우리당 그 인맥의 총대장이 누구야? DJ 아니야. 그런데 뭐 좀 출세해 보겠다고 전문가라는 것들이 방송이나 유튜브 나와서 계속 DJ라고 너불거리니까 제가 듣기가 처량해. 쟤는 저렇게 거짓말을 쳐야 먹고 사냐? 인생을 어떻게 살았길래 거짓말을 해야 그거 밥을 먹고 사냐, 애가. 이 사람 그 얘기 하더라고. 이 사람은 DJ를 뭐 욕하진 않는데 아예 언급을 안 해요. 키다부터 얘기해.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The program was originally considered overambitious by the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is, as it was largely believed South Korea did not have the capacity for domestic fighter development. In retrospect, well, they couldn't have been more off the mark. Nevertheless, the program faced scrutiny in public circles, and this caused decision makers to commission not one, not two, but 10. 예. 키다가 황당한 소리 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걸 들여다보게 됐고,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특히 많이 들여다봤어요. 그래가지고 야, 키다 애들 좀 꼬였다. 그래가지고 복수의 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시켜가지고 억지로 통과시킨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 물론 정권 얘기 이런 거 없이 그냥 쿨하게 얘기했지만 10 feasibility studies to figure out whether investing in a homemade fighter such as the KF-21 was a viable option. It would take a total of 9 years for the last feasibility study to finally say, well, 예, 그러니까 DJ가 시작한 게 아니라 MB가 억지로 타당성 조사를 통과시켜서 시작한 프로젝트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억지로 조금 돈을 배정을 해서 시작했고 플러스 그 돈이 너무 약한 것 같으니까 억지로 인도네시아를 끌어들여 가지고 시작한 거 아닙니까? 아니 밀덕하시는 분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무리 민주당 좋아하시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래도 그렇게 거짓말 쳐야 밀덕해서 먹고 살아? 나 참 진짜
아유, 아니 거짓말을 치려면 한 조는 벌어야지. 이왕이면 뭐 기껏해야 뭐 그 알량한 뭐 어쩌고 저쩌고. 아유 참나. 그렇죠. 예. Well, yes, the financial risk of failing at developing a domestic defense aviation industry and a new fighter is great. But the independence it could grant us is a huge matter of national importance, and it will create a positive economic ripple effect through exports if we succeed. Project KFX should be greenlit. I imagine that's exactly how they said it. 네, 이 사람 발음 알아듣기 힘들죠. 저도 알아듣기 힘들어요. 영국 억양은 영국 같은데 이 모음이나 이 자음을 발음하는 방식이 이게 어딘지 모르겠어. 좀 가르쳐 주세요. 댓글에.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이 사람 에피소드의 나머지는 그저 그래요. 이제 차라리 백모가 얘기해 왔다는 게 맞아. KF-11은 절묘한 프로파일 포지셔닝이죠.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죠. 그 다음에 KF-21은 이제 그 변주 진화를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있죠. 4.5세대 이상의 비행기 중에 탄생 때부터 변주 진화를 염두에 둔 건 KF-21 하나뿐이에요. 이때까지의 전투기 역사 중에 변주 진화에 성공한 거는 훨씬 옛날에 뭐 3세대쯤 될 거예요, 이게. 훨씬 옛날에 이 그 센츄리 시리즈, 예. 그러니까 세이버, 뭐 스타파이터, 델타 대거, 부두, 썬더 치프 이런 걸로 이루어진 센츄리 시리즈가 이게 변주 진화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그 AI 킬러 메이븐의 아버지가 윌 러퍼라고 옥스퍼드대 수학과 박사 출신이거든요. 이 사람이 항상 하던 얘기가 뭐냐면 첨단 디지털 엔지니어링 방식으로 변주 진화할 수 있는 전투기를 이야기를 노래를 불렀었어요. 이게 트럼프 1기 때 사람인데 그래서 그걸 디지털 센츄리라고 부릅니다. KF-21은 이에 100% 부합하는 세계 유일의 최신 전투기죠. 그리고 아까 제가 KF-21의 그 포지셔닝과 진화를 얘기 드렸잖아요. KF-21이 지금 현재는 F-16이 차지하고 있는 저 마당새 멀티롤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변주 진화를 해서 얘가 에스코트 전자전 쪽으로 가게 되면 EA-28보다 좀 나아요. 얘가 스텔스 쪽으로 가게 되면 F-35보다는 조금 못하겠죠. F-35 계속 발전할 테니까. 그러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운영비라든지 또 다른 장점을 조금 가질 거예요. 또 얘가 그때 변주 진화할 때 장거리 미사일 트럭, 그러니까 장거리 연료를 싣고 많이 가고 오래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내부에 한 6세제곱미터 비어있는 공간을 뭐 그런 식으로 쓴다 그러면 얘가 F-15랑 좀 비슷하게 돼요. 왜 그러면 F-15가 막 주렁주렁 그냥 연료 탱크 잔뜩 껴안아야 한 3,500, 4,000 갈동말동해요. 그런데 그렇게 연료 탱크를 잔뜩 껴안으면 폭장량이 확 줄어버려. 네. 그래서 F-15에 뭐 갖다 들이대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대충 얼레벌레 같이 뛸 만한 그런 역할 비슷한 거래요. 또 F-15는 한편으로는 미사일 추락이지만 한편으로는 고속 요격을 하잖아요. 굉장히 빠른 비행기 아니에요. 또 KF-21이 너 고속 요격 좀 뛰어야겠다 그러면 뭐 대충 또 한 80-90% 역할을 해요. 또 6세대로 가게 되면 이제 manned, unmanned teaming, 그러니까 이제 유무인 합동 전투 이걸 또 할 수가 있죠. 6세대적 요소거든요. 멈트는. 그래서 이게 디지털 지금 저 KF-21이 그러니까 이런 요소 특히 이제 비행기 족보로 보면 얘가 F-15 쪽에 잽싸고 빠른 그 유전자하고 F-16과 F-35 쪽에 멀티롤하고 두 개를 같이 받은 애거든요. 얘가 원래 태어난 유전자 자체가. 그리고 앞으로의 변주 진화는 이렇게 한 5가지 방향으로 변주 진화가 될 수 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디자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좀 아까 말한 그 메가 프로젝트에서 해줬으면 되는데 이런 얘기는 또 안 하더라고. 그죠? 그래요. 차라리 제가 쭉 해왔던 얘기가 낫더라고. 양심적으로 생각해도. 거기다가 이제 이 메가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뭐 그래요.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한국 엔지니어링 마인드를 잘 몰라요. 한국에. 복장 터지는 속사정 모르듯이 한국 엔지니어링 마인드가 이게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결사적인지를 몰라. 아까 그 메가 프로젝트는 이 KF-21이 공기 흡입구를 어떻게 혁신적으로 개선했는지를 몰라. 엔지니어링을 몰라. 그렇게 어떻게 했는지 몰라. 그러고서도 KF-21의 공기 흡입구가 뭐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어디서 들었어. 그래가지고 잘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한 4분에 걸쳐서 주절주절 하는데 횡설수설 엉터리 소리예요. 차마 못 들어줄 정도야. 기본 사실이 다 틀려. 예를 들어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F-35하고 F-22나 KF-21은 공기 흡입구의 그 기본 출발점이 다르거든요. 근데 두 개가 같대. 그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나서 KF-21 공기 흡입구 잘 만들었다는 엉터리 소리를 잘 만들었다는 말은 맞는데 왜 잘 만들었는지
그 근거는 말도 안 되는 횡설수설 짜집기로 한 4분 생각해보세요. 유튜브 프로페셔널 유튜브에서 4분 장난 아니죠. 백모 같은 데서는 뭐 쉽게 하지만 그럼 국내 밀덕들은 어떠냐? 뭐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KF-21은 뭐 공기흡입구를 S닥트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레이더에 잘 안 걸리게 했습니다. 뭐 맞는 얘기인데 그리고 끝이야. KF-21 공기흡입구를 보면요. 제가 오늘 조금 설명드릴게요. 이거 한 2, 3분만 시간 주세요. 한 5분만. 고민을 굉장히 깊고 정교하게 했어요. 이 공기흡입구에는 기본적인 어떤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 공기가 들어올 때요. 음속 이하나 저속하고 음속 이상에서 완전히 증상이 달라요. 특히 저속 가게 되면 뭐 막 빨아들이듯이 이렇게 해야겠죠. 가만히 서 있다가 출발하려니까. 그런데 초음속이 되면요. 초음속으로 들어온 공기가 이 덕트 안에서 충돌을 하면서 이게 아음속으로 속도를 떨어뜨려야 돼요. 덕트 안에서. 그래서 순환 공기로 만들어서 엔진으로 보내줘야 돼요. 엔진 날개에 대고 초음속 못 쏴요, 공기.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 빨간불 혹은 여기 속도가 확 떨어지는 구간이 있어요. 뒤에서부터 차가 막 120km로 출줄이 쫙 들어와. 앞에 속도가 갑자기 40km로 뚝 떨어져. 그러면 추돌사고 일어나죠. 빠바바바바빵 하고 추돌사고 일어나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저 안에서 초음속일 때는 또. 그래갖고 이 공기흡입구 바깥으로 공기가 넘쳐나가. 그걸 스필오버라 그래요. 그러면 무슨 현상이냐면 앞으로 가던 비행기가 브레이크 끽 잡는 거랑 똑같아요. 제대로 갈 수가 없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공기흡입구에. 그래서 국산 엔진 만들면은 뭐 6,000파운드가 되고 그거를 바로 쏙 끼워 넣을 수 있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그건 제 말이 아니에요. 전에 보니까 저기 카이 엔지니어가 하더라고요. 공기흡입구 그거 만드는데 개고생했고 그 엔진 성격에 맞춰서 만들었는데 엔진 쏙 못 끼워 넣습니다. 그 얘기를 카이 엔지니어가 했어요. 그러니까 뭘 멍사 모르는 소리야. 또 마찬가지로 FA50에 F404 엔진을 F414 엔진으로 바꾸면 좀 성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공기 유량이 달라요. 새로 디자인해야 돼요. 꽤 큰 비즈니스예요. 또 새로 디자인하고 뭐 바꿨을 때 그만큼 좋아지냐? 퀘스천 마크야. 그래서 이 공기흡입구 문제가요. 엄청 중요한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이거.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냐면 음속 이상에서는 목구멍에 공기가 쌓여서 목구멍이란 건 뭐냐면 흡입구를 가다가 이게 속도를 일단 한번 꽉 목을 졸라요. 목을 졸랐다가 다시 부풀려 가지고 속도를 떨어뜨리거든요. 디퓨징을 시켜서. 그걸 디퓨저라 그러죠. 유체를 한번 콱 조였다가 이렇게 확대하는 걸 디퓨저라 그러는데 그런데 이 목구멍이라 그래요. 이 부분을 확 좁혀지는 부분을. 목구멍에 초음속으로 밀려드는 게 쌓여갖고 여기서 쌓여갖고 이 흡입구 바깥으로 토해낸다고. 그럼 음속 이상의 구토 증상 없애려고 저는 걸 구토라고 부르는데 아가리, 카올이라 그러죠. 아가리 사이즈를 줄이면 되지 않냐? 오케이 되지. 문제는 뭐냐면 아가리 사이즈를 줄이면 음속 이하에서 공기가 부족하는 증상이 있어. 굉장히 골아픈 문제예요, 문제. 이게 이제 사각을 이 동체에 비해서 뭐 이렇게 비스듬하게 세우든 이렇게 비스듬하게 세우든 이걸 이제 캐럿 방식이라 그러는데 KF-21 캐럿 방식이죠. 근데 KF-21은 격벽이 있죠. 저기 그걸 다이버터, 스플리터라고 불러요. 저기 그 땡땡땡땡 이렇게 그 직사각형으로 점 찍어놓는데 다이버트가 없는 전투기가 있죠. 그건 F-35죠. 저렇게 이제 흡입구 측벽에 볼록 튀어나와 있죠. 그리고 흡입구가 그냥 이렇게 그 면이 연장됐지 동체에서. F-35는 서방에서는 F-35만 저래요. 다이버터 없는 흡입구예요. 그러면 격벽 방식 전투기가 대부분인데 격벽의 여러 종류야. 그러니까 이제 고속도는 좁혀주고 뭐 이런 식이겠죠. 가변 덕트 그게 녹색이에요. F-15랑 유로파이터가 그래요. 그 다음에 파란색 F-22 라팔, F-28 얘는 뭐냐면 불변 덕트야. 덕트 안에 뭐 흐르는 채널이 좁아졌다 넓어졌다 이걸 조절 안 해. 그냥 똑같아. 근데 쪽문이 달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기를 많이 빨아들여야 될 땐 쪽문이 열리고 적게 빨아들일 땐 쪽문이 닫혀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죠. 이 목구멍이나 팬 앞에 공기가 많이 밀리면은 쪽문을 열어서 공기를 빼고 그러니까 이 보조 쪽문이 있다고요. 그게 F-22 라팔 F-18이에요. 그다음 F-16과 KF-21이 비슷해요. 불변 덕트고 쪽문 같은 거 없어. 뭐 움직이는 거 하나도 없어. 예, 불변 덕트고 근데 F-16은 아가리 자체가 커요. 배 밑이 이만하잖아. KF-21은 아가리가 큰 게 아니라 목구멍이 커요. 상대적으로. 유일한 방식이에요. 불변 덕트 큰 목구멍. 고민 무지하게 해서 만든 거예요, 저거. 방식이 다 다르잖아. KF-21이 가변 덕트도 아니고 불변 덕트의 쪽문도 아니고 불변 덕트의 큰 아가리도 아니고
그럼 K-50 말고 불면 덕트에 큰 목구멍 있냐? 없네. 혁신이라니까요, 일종의. 그래서 이런 혁신을 하려니까 이게 당연히 정지 작업을 해야죠. 첫 번째 정지 작업. 사각을 어떻게 원으로 만들 거냐예요. 공기를 흡입하는 데는 사각이잖아. 근데 그 통로의 종단은 엔진 앞에서 끝나니까 원이잖아. 만약에 사각에서 원으로 가는 게 아주 매끄러우면 최소한의 저항을 가지고 가면서 덕트 안에 난류가 최소화될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이걸 제일 매끄러운 연속 통로 만든 거 누구냐? KF21입니다. 아마 소재가 그럴 거예요. 소재가 저걸 뭐 그 3D 프린팅, 금속을 3D 프린팅 한 것 같지는 않고 모르겠어요.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분명히 내열성이 있는 카본 파이버 썼을 거예요. 카본 파이버 성형 이런 거 우리 잘 하잖아. 그러니까 앞에는 금속 사각통 쓰고 그걸 카본 파이버로 만든 카본 파이버, 그러니까 탄소 섬유로 만든 이런 그 사각으로 출발해서 원으로 끝나는 통로가 뒤를 딱 그 물고 그 사각통을 그다음에 저쪽으로 S자로 휜 다음에 저쪽에 가서는 엔진 앞에 딱 떨어뜨려 주는 건데 그 안이 기막히게 매끄럽게 돼 있으면서 약간 좁혔다가 다시 넓어지는. 그래야 이게 넓어지면서 초음속이 아음속으로 떨어져서 팬으로 들어가거든요. 천원 지방이지. 사각이 어떻게 원이 되냐. 이게 동아시아에 뭐 한 6, 7천 년 된 기본 그 문제의식이잖아. 우주관에. 땅은 네모나고 하늘은 둥그런데 둘이 어떻게 끝에 가서 만나지? 이거예요. 그게 종이잖아요. 으스스한 그 제기. 옥으로 만든 거. 저 종이요. 으스스한 거 보시려면요. 대만의 고전박물관 가세요. 엄청 으스스해. 그게 경도가 한 8쯤 되지 않나? 7쯤 되지 않나? 옥이? 아, 그걸 어떻게 그렇게 매끄럽게 깎아? 지금 제가 사진을 저거밖에 못 가지고 왔는데요. 실제로 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쪽 면에서 보면 사각 안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사각 속에 원이 들어있어. 저쪽 면을 딱 가면요. 사각을 다 깎아갖고 그냥 원밖에 없어. 단면이. 사각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원으로 끝나냐에 대한 고민이 천원지방이에요. 저게 동아시아의 우주론의 핵심 그 화두라고요. 저게. 땅과 하늘이 어떻게 접합할 수 있냐 이거지. 하나는 사각이고 하나는 원인데 이게 둘레가. 네. 그런 문제예요 이게. 두 번째 정지 작업은 뭐냐면 덕트에 미세 구멍을 뚫었어요. 그래서 목구멍 앞 그리고 이건 제가 조사가 잘 안 됐는데 또한 엔진 팬 앞 거기가 이제 공기가 밀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서 밀리면 이제 압력이 올라가겠죠. 압력이 올라가면 이제 바깥으로 이제 새 나오는 거예요. 그 미세 공기통에서. 그럼 바깥으로 새 나온 건 지금 그건 안 그렸는데 덕트 주위에 저게 이중화돼 있다고요. 덕트 주위에 공조 공간이 있어요. 우리가 빌딩에서 공조 닥트 달리면요. 군데군데 그 공조를 잡아주기 위한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걸 공조 공간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덕트 까는 공간이 아니라 그 덕트를 흘러가는 유량을 조절하기 위한 공간들이에요. 여유 공간, 버퍼 공간들. 그 안으로 공기를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그 공조 공간이 있다고요. 덕트가 미세 구멍이 뚫려 있고 그거 전 세계에서 그런 거 하는 애들 어디 있어? 제가 알기로는 KF21밖에 없어요. 그것도 혁신이에요. 딱 그렇게 해서 정지 작업을 했어. 그러고 나서 무슨 짓을 한 거냐? 예, 목구멍을 넓힌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구멍 어디까지 넓혔는데 공기를 언제 제일 많이 쓰지? 애프터바나 후기 연소 그냥 왕창 뗐을 때 제일 많이 써. 오케이. 그때 필요한 공기유량 얼마야? 얼마요? 거기까지 순조롭게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목구멍 넓혀. 목구멍이 좁으면요. 초음속 비행 때 그때 공기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잖아. 그런데 이제 초음속 비행 때 공기가 많이 필요한데 목구멍이 좁으니까 목구멍이 좁으면 아음속으로 속도 떨어뜨리긴 편해. 와갖고 목구멍 앞에 와서 초음속 그 공기파가 쌓여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그게 이제 그 흡입구를 막아갖고 구토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토 증상. 근데 목구멍이 좁으면은 무슨 현상이, 목구멍을 넓혀놓으면 무슨 또 항상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이거 손보면 이거가 또 이상해지잖아. 목구멍이 넓어졌기 때문에 저속 비행 때 공기 과다 유입 증상이 벌쳐져. 그럼 공기가 과다 유입되면 또 엔진 팬 앞에서 문제가 생기네. 팬이 빨아들일 수 있는 공기 유량은 정해져 있는데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 팬 앞에서 이제 정체 현상이 생겨. 그래갖고 정체 현상이 뒤로 쭉 밀려가지고 공기 저기 흡입구까지가 그래서 거기서 또 토해 구토가 일어나. 이걸 어떻게 풀었냐? 엔지니어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엔진이 좋네. F414 400K가 얘 앞에
맨 앞에서 돌아가는 그거 이거는 압축기 아니거든. 이건 팬이거든. 그거 회전수 느릴 수 있겠는데? 그래가지고 저속일 때 최대 회전 시켜버리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과다 유입된 공기를 바이패스 통로로 집어넣는 거죠. 어떻게 저속일 때 최대 회전 시키는지 저도 잘 몰라요. 왜냐면 이게 저쪽 뒤에 연결돼 있거든요. 같이 터빈 쪽이랑, 그러니까 연소의 터빈이랑 무슨 방법이 있겠지. 좀 모르겠어요. 저 뭐 기어박스를 하나 더 달았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좀 많이 돌린다 그러더라고요. 혹은 얘가 공기가 유입되는 그 힘에 의해서 자기가 돌아가든지,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세팅된 것보다 빨리 돈대요. 그걸 견딘다 얘가. 그래가지고 들어온 공기가 그 엔진 연소 그 코어 부분 말고 그 옆구리로 지나가는 부분 있잖아요. 그 바이패스 통로로 쭉 빠져나가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쪽문도 쓰지 않고 뭣도 쓰지 않았는데 굉장히 스무드하게 연료 효율성 높게 잘 날아다니고 초고속에서 아주 스무드하게 가속돼서 F답 하나 그냥 완전히 풀로 당겨서 그 가동시킬 수 있고 뭐 이런 좋은 장점들이 줄줄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이제 KF-21 만든 엔지니어랑 삼전이랑 뭐 이런 데만 분투하고 있을까? 아니에요. 이 엔지니어와 기업의 분투는 한국 사회의 문화고 직업 정신이고 기업가 정신이에요. 그런데 이 기업가들과 전문 엔지니어들이요, 정치적으로 무색무취했었어요. 오히려 친중 좌파에 약간 기울었지. 더불당, 민주당에 또 약간 기울고. 이게 배경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1972년에 미중 화해가 일어나면서 중국이 미국의 깐부가 돼서 같이 소련을 목졸라 죽였잖아. 근데 우리 입장에선 중공은, 그때 중공인데 중공은 철천지 원수 아니야. 6.25 때 300만이 들어온 애들 아니야.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미중 사이에 빅딜이 쳐진 거잖아. 그러니까 머리가 좀 돌아가고 좀 뭐 배운 사람들일수록 세상이 좀 그래, 좀 바뀌어야 지금 사나 보다. 뭐 조금 더 이제 거기서 좀 더 들어가면 요즘 세상에 빨갱이가 어딨남요? 뭐 이제 이런 소리 나오는 거죠. 예. 거기다가 이제 그게 클린턴 때부터는 25년 동안 미국의 메인스트림이 그냥 미칠 듯한 중국 사랑에 빠져가지고 하이퍼 글로벌리즘, 즉 돈이면 다 착해져 이 소리 아니야. 시장이면 다 착해져. 시장이 구원이다. 시장이 인류를 착하게 만든다라는 게 하이퍼 글로벌리즘 아닙니까? 세계 시장이 인류 착하게 만든다. 거기에 담가 놓으면 왕년에 모택동주의 학살자든 스탈린주의 학살자든 김일성 학살자든 거기에 담가 놓으면 다 구원받고 착해진다. 이게 하이퍼 글로벌리즘이에요. 세계 시장에 담가 놓으면. 그게 25년을 이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좀 머리 돌아가고 눈 돌아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백모같이 좀 우직하게 혹은 약간 좀 괴팍하게 뭐 전체주의가 어떻고 뭐 대량 학살이 어떻고 뭐 저는 또 그런 것도 다 영어로 하잖아. 토탈리테리아니즘이 어떻고 데모사이드가 어떻고 뭐 제노사이드가 어떻고 이런 그런 거 가지고서 생각하는 사람은 이거는 시대랑 안 맞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 안 하셨더라도 그런 느낌으로 사셨잖아. 우리 시청자님들도 시대랑 안 맞게 살아오신 거예요. 시대랑 좀 맞고 빠릿빠릿한 엔지니어, 빠릿빠릿한 기업가들은 다 정치적으로 무색무취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뭐 불편해하지 않고 이러고 사셨다고. 뭐 심지어는 야 돈 벌려면 돈 벌려면 또 중국 자본 땡겨와 뭐 이거지 심지어는. 근데 이게 이제 기업가 전문 엔지니어는 물론 일반 국민까지 각성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지 돈 태워야 되니까. 지 돈 태워서 미국 주식 사러 나간다며.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현대 문명의 특이점 통과 현상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것의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 경제를 이해해야 되고 과연 이재명이나 더불당 국회 독주 체제가 그러한 전체적인 흐름 또 거기에다가 군사지정학적 흐름에 부응하고 있는지 제대로 손뼉을 치고 있는지 판단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그런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